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쇼TV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유현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AI 워크로드의 진화, 레이크하우스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과 인프라 스트럭처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AI 머신러닝 데이터 플랫폼과 혁신적인 AI 인프라 스트럭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이터 솔루션 이근열 프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솔루션 인프라 사업 부분에서 인프라 아키텍처를 담당하고 있는 이근열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델 테크놀로지와 데이터 솔루션이 소개하는 AI, ML 데이터 플랫폼과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발표가 진행된 후에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발표자분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설문 꼭 작성해 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AI 워크로드의 진화, 레이크하우스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과 인프라 스트럭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열 프로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솔루션 인프라 사업 부분에서 인프라 아키텍처를 담당하고 있는 이근열입니다. 오늘 델 테크놀로지와 데이터 솔루션이 소개하는 AI, ML 데이터 플랫폼과 인프라 스트럭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좋은 비즈니스를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먼저 DW, 마트, 데이터 레이크, 레이크하우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W는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면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DW를 통해 기업들은 데이터 표준화, 품질 및 일관성 개선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W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전반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W는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와서는 데이터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문제로 인하여 DW는 부서 단위의 소규모 마트 등으로 다운사이징 되기도 합니다. 마트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고 가볍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분산시키게 됩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대량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원시, 원본 및 형식화되지 않은 형식으로 저장하는 매우 유연한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 저장소입니다. 데이터 통합, 유연성, 비용 절감 등의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고 쿼리 성능이 최적화되지 못해 성능이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 구조 및 관리 기능을 데이터 레이크의 저비용 스토리지 및 유연성과 결합합니다. DW의 강점인 데이터 관리 및 워크로드 기능을 포함하며 레이크의 장점인 저비용, 유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통한 AI, ML 등 고급 분석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SLA 기반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워크로드는 단순하고 사용자는 적으며 스키마가 단순합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워크로드가 복잡하고 대량의 사용자를 수용하며 복잡한 스키마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쿼리 가상화 솔루션은 다차원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 수준에 맞게 포지셔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데이터 허브를 위한 쿼리 가상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그리드는 이기종 DB를 하나로 연결하는 쿼리 가상화 솔루션입니다.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가리지 않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연결 조건은 단 한 개, JDBC 타입4 방식을 지원하면 됩니다. 오라클이든 오픈소스 포스트그레SQL이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어떤 데이터든 가리지 않고 마치 하나의 DB를 보듯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DB별로 분산해서 관리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고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유사한 제품군들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투티어의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쿼리 그리드는 테라데이터 DW 엔진을 기반으로 엔진 레벨로 연결하여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성능이 뛰어나고 수직, 수평 확장이 자유롭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솔루션과 쿼리 그리드의 사용상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대상 테이블에 대한 정의를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0로우짜리 테이블이라고 가정하면 1000로우에 어떤 컬럼을 사용할지 등 세부적인 정의를 다 해줘야 합니다. 정의를 해주고 사용하면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그 테이블에 변화가 생깁니다. 1000로우가 1500로우가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여전히 새로 추가된 500로우에 대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된 500로우를 다시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매번 변경될 때마다 재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쿼리 그리드는 사용자 단위로 관리합니다. A라는 유저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A라는 유저에게 해당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됩니다. 해당 테이블에 변화가 생기면 변화된 그대로 A 유저는 해당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쿼리 그리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쿼리 그리드를 통해 이기종 DB를 연결하고 BI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분석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분석 서비스를 하기 위해 우리는 전통적으로 ETL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했는데요. 하지만 쿼리 그리드를 사용하면 더 이상 이러한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원천 DB에서 발생하는 최신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BI 툴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실시간 사용을 언급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이기종 DB의 데이터는 쿼리 그리드를 통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DBMS인 오라클, DB2, MS SQL, MySQL, 포스트그레SQL 뿐만 아니라 카프카, 컴플레어 같은 스트리밍 데이터도 테라데이터 TPT 오퍼레이터를 통해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를 API 또는 JDBC, ODBC 같은 커넥트를 통해 실시간 대시보드 또는 모바일 앱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쿼리 그리드의 기능을 활용하면 ETL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기종 DB 간의 연결을 SQL 쿼리를 통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 테이블과 타겟 테이블의 1:1 자동 뷰 기능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원천 데이터를 타겟 테이블에 인서트하여 데이터 수집에 매우 용이합니다. ETL을 위한 별도의 서버나 블록 스토리지도 필요하지 않고 쿼리를 통해 수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로 인한 데이터 검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실로 데이터 시대입니다. 데이터는 넘쳐나고 수많은 데이터 중에 그 활용 가치를 고민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ILM은 그러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저장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과거 데이터를 백업을 통해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백업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그 미디어의 특성상 재활용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리스토어는 실로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토리지 기술이 발달하고 상대적으로
저장 비용이 낮아지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가성비 좋은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쿼리 그리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도 마치 DBA 데이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핫데이터는 DB에 저장하여 활용하고 콜드 데이터, 아카이브 데이터 같이 활용도가 낮은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면 사용자의 데이터 활용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파케이 형태로 저장할 경우 약 80% 정도의 압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ILM을 넘어 백업 대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쿼리 그리드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알아야 할 것은 그저 SQL뿐이며 이는 사용자가 그동안 편하게 사용하던 클라이언트 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가상화 솔루션이 제공하는 환경이 아닌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하던 쿼리 도구로 자유롭게 쿼리 가상화를 수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쿼리 가상화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하드웨어 유형이 꺾였다고 하여 데이터 레이크의 가치가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레이크를 구현하는 방법이 과거 하드웨어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주요 클라우드 3사 및 델 등 여러 하드웨어 벤더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둡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 도전 과제는 실 고객사에서 경험한 문제의 일부를 예로 든 것입니다. 실제 하둡을 사용하는 고객사는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나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최근 라이센스 비용이 급증하면서 그마저도 더 이상 가치를 두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드웨어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충분히 관리해주지 못할 경우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 늪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고객사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활용성이 더욱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레이크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활용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테라데이터의 벤티지를 통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활용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델 테크놀로지의 ECS를 구축하고 벤티지의 NOS를 통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DW에 한정되었던 벤티지를 레이크 또는 레이크 하우스까지 그 기능과 역할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JSON, CSV, 파케이 같은 형식의 데이터를 마치 자신의 DB처럼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관계형 작업에 대하여 강력한 인데이터베이스 분석 환경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클리어스케이프라는 머신러닝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여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파크, 파이썬, R 같은 오픈 외부 분석 및 AI ML 환경을 지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거의 대부분의 고객은 위 전통적 방법으로 AI ML을 하고 계셨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엔지니어가 DBA에게 데이터 사용을 위하여 요청합니다. 전체 데이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만 샘플링해서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에서 AI ML을 수행합니다.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샘플 데이터이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결과를 DB에 저장하고 다시 샘플링한 다음 위 과정을 다시 해보고 이전 결과와 비교합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수행합니다. 저희가 권고하는 방식은 인데이터베이스 방식입니다.
데이터는 DB에 있습니다. 컴퓨팅 파워도 DB 서버가 월등히 빠릅니다. 각종 분석 함수, ML 함수 모두 DB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DB 안에서 분석하시라는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엔지니어는 분석할 대상 데이터를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명령 세트를 준비합니다. R이나 파이썬 같은 물론 자바나 SQL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명령 세트를 DB를 통해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이동도 없고 샘플링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필요에 따라 DB에 저장할지 아니면 본인의 워크스테이션으로 가져올지만 정하면 됩니다. 인데이터베이스 방식을 활용하면 데이터 이동이 최소화되고 이를 통해 보안적으로 안전합니다. 컴퓨팅 파워가 좋은 DB 서버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클리어스케이프를 통한 AI ML 분석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역시 비즈니스를 이해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비즈니스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탐색합니다.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클렌징하고 학습에 맞게 작업하는데 이것을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준비되면 이것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학습이 마무리되면 학습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이 학습 모델을 평가하고 프로덕션에 배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 과정을 벤티지 쿼리 그리드와 클리어스케이프를 통해 수행하고 관리하고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AI ML이 있어서 소요 시간이 가장 긴 부분이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한 함수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CPU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리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다량의 학습을 해야 하는 경우 GPU 서버가 매우 유리하죠. X86 서버라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효율의 문제입니다. 클리어스케이프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주요 기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기술 통계, 데이터 정리 및 변환, 가설 점검 등 150여 개의 다양한 분석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는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작업 속도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객은 R, 파이썬과 같은 전통적인 분석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SQL이나 SAS 같은 고객이 사용하기 편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외부 솔루션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스케이프가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가치는 AI/ML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엔드-투-엔드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고 모델업스를 통해 이러한 AI/ML 전 여정을 관리하고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테라데이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클리어스케이프의 분석 환경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데모 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0개 이상의 AI/ML 유즈 케이스를 제공하고 분석 툴 테스트 솔루션 개발 및 기능 확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데모 센터의 클리어스케이프 분석 환경은 각 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분석 함수를 선택하여 각 유즈 케이스별로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클리어스케이프를 활용한 주요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클리어스케이프를 활용하여 데이터 이동 없이 프로덕트 디맨드 예측 모델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미국 백화점 체인인 딜라드는 백화점의 수십만 상품에 대한 프로덕트 디맨드 예측을 위해 클리어스케이프 어널리틱스를 활용하여 $5 밀리언 의 비용 절감 및 15분 만에 대량의 모델을 학습하는 등 모델 생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기 예측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의 한 은행의 사례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준비 및 가공에 37시간이 소모되어 ML 기반이 아닌 룰 기반, 리얼타임이 아닌 배치 기반으로 하루 딜레이로 사기 거래 검출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클리어스케이프 어널리틱스를 활용하여 대량 데이터 기반 모델 학습 및 ML 기반 실시간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데이터 가공 및 가공 시간이 200배의 성능 향상과 450ms 이하로 실시간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자동차 공정에서 차체의 용접 분석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의 품질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자동화 공정으로 생산되는 용접 결함을 빠르게 찾아내어 차체 생산 공정의 지연을 막고 전체 공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용접 로봇으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를 빠르게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스팟 웰딩 어널리틱스를 테라데이터 클리어스케이프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작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투명성을 확보하여 결함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델 테크놀로지와 데이터 솔루션이 소개하는 AI, ML 데이터 플랫폼과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근열 프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시는 동안 또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저도 좀 궁금한데요. 기존의 하둡 환경을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전환 시에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데이터가 제공하는 쿼리 그리드를 통해 단 하나의 쿼리로 하둡에서 오브젝트 스토리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KB증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B증권의 경우 하둡 에코 환경에서 수행되었던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역시 테라데이터 ML과 파이썬을 통해 벤티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환경으로 이전했습니다. 하둡 기반의 머신러닝 역시 마이그레이션 했으며 현재는 하둡은 완전히 대체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테라데이터가 제공하는 쿼리 그리드가 그 정답, 해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질문은요, 클리어스케이프를 활용하여 레그 환경 구성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네. 이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가능합니다. 테라데이터 벤티지에 내정된 벡터DB와 클리어스케이프의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RAG 환경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네, 레그 구성이 가능하다라고까지 답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이근열 프로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강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